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법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회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의 200년 철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라 불리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입을 모아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전쟁 영웅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언론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LAFC의 홈구장이 아닌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구역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 즉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라면 메시나 호날두의 동상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축구 그 이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손흥민이라는 이방인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의 비밀 회의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루한 통계나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노년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이민자 정책에 가장 배타적이고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강성 보수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꺼낸 말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가치들, 겸손,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LAFC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LAFC의 지난 경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탈진에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 빈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손흥민은 기묘하게도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백인 상류층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품격에 반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에 오른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LA 지역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교과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혼을 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상 혹은 기념비 건립 추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핍을 채워주는 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절박한 구애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발로 가장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며 팀을 구해낸 그 장면. 미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영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베컴.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LA 갤럭시에서 뛰었고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은 스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받고 있는 사랑은 존경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법안에 서명할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베컴이 자신의 후배이자 경쟁팀의 에이스를 위해 이토록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의 동상 건립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동상을 세운다고?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자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것은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낸 것과 같다. 명백히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유소년 축구 등록률은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등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잔디밭을 뛰어다닙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소니코노미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손자는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눈을 빛낸다. 손흥민이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손자는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우리가 교과서로 가르치지 못한 도덕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 동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근처나 국가적 상징 공간에 세우는 것은 무리다라는 신중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문을 단숨에 잠재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LAFC의 프리시즌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 감독은 부상 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이거나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전 미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라인 끝까지 걸어 나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뛰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카메라는 관중석을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채 자리를 지키던 수천 명의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스타지만 팀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를 맞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태도.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저런 리더십이다.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 바로 저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 측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왜 월드 클래스인지 그 인성의 끝을 보게 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제 동상을 세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동상으로 남는 것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역설적으로 동상 건립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는 동양적 미덕의 정수를 본 미국인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현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층이 그토록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부와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숭상해왔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속에 잃어버렸던 청교도적 정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상 건립은 보류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날 제정이나 그의 이름을 딴 청소년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의 도움은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멸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차가운 청동상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동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경심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심장부를 감동으로 녹여내는지 말입니다.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하려 했던 것은 그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품격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미국 워싱턴이 사랑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했던 단 하나의 캡틴이 있었다고.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숨막히는 고요함이 BMO 스타디움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퍼스타 중 한 명이 유니폼을 입고 축구와 끈까지 꽉 조여 맸습니다. 경기장의 22,000 관중은 그의 이름 SON을 연호하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은 그라운드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단 1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지 팬들과 언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상일까요? 아닙니다. 감독과의 불화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49년 축구 역사상 어떤 클럽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가장 대담하고도 충격적인 전략적 선택이자 오직 황제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친선 경기에 결장했다는 뉴스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북중미 대륙을 집어삼키기 위해 웅크린 맹수의 숨 고르기이자 LAFC라는 구단이 손흥민이라는 국보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왜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숨겨진 LAFC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시나리오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시계를 며칠 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LAFC의 프리시즌 훈련 캠프.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선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가 쫓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팀 훈련을 100% 소화했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패스를 주고받았고 특유의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몸 상태는 그야말로 퍼펙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휘슬이 울리고 친선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벤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지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SON을 보러 왔다. 티켓값의 절반은 손흥민 때문이다. 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과 구단 수뇌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명백히 그들은 지금 눈앞의 흥행보다 더 거대한 역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서는 그야말로 의미심장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막 2026년을 시작하고 있다. 그는 옷을 입고 몸은 풀었지만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90분 동안 경기를 지켜봤고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LAFC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소모품처럼 친선 경기에 내보내 체력을 낭비하게 할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는 2월 18일 한국 시각으로 다가오는 그날. 장소는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 에스타디오 프란시스코 모라잔입니다. 2026년 북중미 카리브 축구 연맹 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이것은 친선전 따위가 아닙니다. 북중미의 챔피언을 가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온두라스 원정은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30도를 넘나드는 고온 다습한 기후, 상대팀 팬들의 적대적인 함성, 그리고 거친 태클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LAFC는 바로 이 전쟁을 위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손흥민을 철저하게 봉인해둔 것입니다. 마치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땅을 밟았던 2025년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들었던 런던을 떠나 LA에 도착했을 때 일부 호사가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은퇴하러 가는 것 아니냐, 헐리우드 라이프를 즐기러 간다는 둥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환호로 바뀌는 데는 딱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3개월도 길었습니다. 단 첫 경기, 첫 터치면 충분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2골 4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 1.5개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 이것은 적응기가 필요한 선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미 리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포식자의 기록입니다. LAFC가 선정한 2025년 최고의 10장면 중 무려 3개가 손흥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손흥민이 해냈다. 부안가와 손흥민의 비상. 손흥민 계약. 이 문구들은 단순히 그가 골을 넣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팀 전체의 DNA가 승리자의 것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존 토링턴 LAFC 단장의 인터뷰를 보십시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와 스태프 그룹 내에서의 능력, 긍정적인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는 겸손함과 우아함이 결합된 수준의 스타다. 겸손함과 우아함. 미국 스포츠계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들은 보통 지배, 파괴, 야수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력하지만 누구보다 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에 뛰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는 대신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고 전술적인 조언을 건넜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지 않은 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캡틴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그랬듯 이곳 LA에서도 그는 이미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LAFC가 그를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구단의 품격을 결정짓는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구단은 팬들의 원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숨기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2026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거대한 함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이 대회에서 개최국 클럽인 LAFC의 에이스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이자 자존심 대결입니다. LAFC는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2월 18일 온두라스 원정을 시작으로 MLS 정규 시즌, 컵 대회, 그리고 월드컵까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친선 경기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개인기보다 시즌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한 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숭배에 가깝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받았던 대우 그 이상입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근육 상태 하나, 호흡 하나까지 체크하며 그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침묵은 곧 닥쳐올 폭발을 위한 응축입니다. 레알 에스파냐와의 챔피언스컵. 온두라스의 거친 홈팬들이 야유를 퍼부을 때, LAFC의 동료들이 당황할 때, 그때 비로소 에이스는 등장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후반전 교체 투입, 혹은 선발 출전. 그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장면을. 그가 특유의 스프린트로 온두라스의 눅눅한 잔디를 가르고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찢어버리는 그 순간을.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가 왜 프리시즌에 뛰지 않았는지. 그는 친선 경기를 뛰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대륙을 정복하러 왔구나. 존 토링턴 단장의 말처럼 손흥민이 팀에 미친 영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년간 토트넘의 소년 가장으로 캡틴으로 헌신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축구 그 자체를 즐기며 동시에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월 18일.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온두라스의 작은 경기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LAFC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가슴에는 LAFC의 엠블럼이 박혀 있지만 그의 발끝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의 혼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보여줄 2026년의 첫 번째 공식 경기. 그것은 단순한 1승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는 선언문이자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구단과 팬들에게 바치는 가장 우아하고도 파괴적인 답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과연 2월 18일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온두라스의 밤하늘에 그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포즈가 수놓아질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뛴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왕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가 말입니다.